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월 미추홀구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던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건 그냥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에 흩어져 계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한데 모여 힘을 합쳐서 서로 보듬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대책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두 분의 피해자분이 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세사기 방조 생색내기 대책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만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뜻을 모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법무부 김주호 팀장입니다. 전국 피해 대책위 실무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첫 발언입니다. 이 대책위를 제안해 주셨던,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달리시는 분입니다. 전국대책위 공동 제안자이시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위원장이신 안상미 위원장님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죽고 나니까 이렇게 오셨네요. 저희 사건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자는 근자당에 있는 집에 왜 들어갔어? 왜 너네가 사기를 당해놓고 정부에 뭘 해달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죠. 저도 부동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서 계약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제도 안에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를 봤더니 미추홀구 일대가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이 남원기 일당이 미추홀구에 있는 나홀로 빌라 아파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정부 제도가 시세 조작 잘 하도록 밑받침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어서 전세를 싸게 받는다라고 했고, 그거 두 개 합쳐도 매매가 안 넘어. 매매가 이거 경매 들어가도 너네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부동산 중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네 보증금 다 챙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기다려. 다 해결될 거야. 너네 손에 안 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이걸 누가 피해가나.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는 답은 할 거 없다. 임차인이 지금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되면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받고 쫓겨나는 게 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임차인은 뭘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다만 정부 제도의 문제니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를 내라.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사도 필요 없답니다. 민사 하느라 변호사 비용만 들 뿐, 민사해서 나한테 줄 채권이 있다라고 인정만 받을 뿐, 그 채권 환수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각 아파트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이 상황을 전달하고 같이 얘기하실 분들 모아서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유하다 보니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원기 일당은 우리 피해자들이 수사까지 해가지고 조직도까지 만들어서 처음부터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해서 고소를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마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야? 이거 조직도 만든 사람 누구야? 이거 그 조직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답답한 피해자들이, 간절한 피해자들이 정보 다 찾아서 조직도 만들어서 들이밀었습니다. 이런 사기다. 그러고 나서 지금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차 공판됐습니다. 김대성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김대성 쪽은 마찬가지인 거 아니지. 거기는 일반 피해자들로만 먼저 드러나다 보니까 인재사 배우가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행해지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만 봐보고 그냥 당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나라도 조색채권까지 만들어가지고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임차인보다 앞선 채권들을 들이밀면서 집 뺏어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미추홀구의 남원기 이 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비롯된 잘못된 제도, 그 구멍,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정부, 예,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입니다. 그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대책을 만들고 사지로 내몬 건 자살이 아닙니다. 이건 타살입니다. 전국에 김대성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른 피해자들도 사망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잘 이렇게 연합하지 못해서, 소리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죠. 전세 사기 이거 1, 2년의 문제 아닙니다.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적인 거래 아닙니다. 사인의 거래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대책들은 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기존에 있는 대책들로 너네들 땜빵식 부르게 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한두 사람 몰라서 당한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더 어떻게 알아보고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기나 했습니까? 임대인에 대한 정보 가르쳐다 줬습니까? 이 시세 조작하도록 150% 인정해주고, 이제 그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140% 한답니다. 그거는 깡통 아닙니까?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대책의 시작이고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수사를 비롯해서 피해자들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들 탈탈 털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으로서 얘네 가해자들이 숨겨놓은 음닉재산 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수사해야 됩니다. 왜 가해자들은 배불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더 미치겠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게 더 미치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너무 착해서요. 가해자들한테 욕 한 바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너무 심성이 착해서 버티질 못하고 갑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이 사기꾼들 기존의 법대로 처벌하면 얼마나 살다 나올까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 꾼들, 이걸 관행처럼 여기고 행했던 이 사기꾼들 어떻게 할까요? 저라도 사기칠 것 같습니다. 가서 과태료를 좀 내고 가서 1, 2년 살다 오면 그동안에 몇천 몇억 이렇게 모으면 몇십억 몇백억 모으면 누가 안 합니까? 지금 정부는 다 그렇게 하라고 등 떠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추홀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솜방망이 처벌했으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미추홀이 저렇게까지 큰 피해가 나고 저렇게까지 난리가 났는데도 저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세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 본인들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세를 조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동산 시세, 나라에서 잡아야 된다면서요. 시세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렇게 사기 부추긴 건데,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깡통연쇄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월에 지난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문제는 도저히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더 이상 혼자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처음 제안서를 지금 50여 개의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지역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기사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계십니다. 4월 8일에 첫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오픈 카톡방에 전국대책이 참여를 요청드린 이후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분들이 약 490분 정도 지금 전국대책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대구, 포항, 제주, 전국에서 피해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싶었지만 대출 갚아야 돼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발언은 제주 지역에서 올라오신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김현신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여기 모인 대다수의 분들은 전세사기 집주인 한 분의 한 피해자가 다수이지만 저는 단일 피해자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다가 여기 단체를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 주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집 때문에 이혼을 했고 자기는 위장이혼을 했다고 말한 영상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은 위장이혼도 이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제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 주는 상황에서도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하고 편의점을 개업해서 온 가족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차린 것도 모자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연락을 모두 피하던 집주인을 3년 만에 만났으나 첫마디가 저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사기꾼의 처벌이 가벼우니 사기꾼이 이렇게 당당한 것이 원통합니다. 눈 뜨이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전세 사기를 쳐도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니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이 벌써 3분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사기꾼 천국입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전세사기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대책위의 피해자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요구사항 10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국대책위 공동 제안자이자 빌라왕 김대성 대책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철빈님께서 요구사항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망한 1139채 빌라왕 김대성 피해대책위 그리고 전국모임 공동제안자 이철빈입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생색내기용 그리고 시간 끌기용 대책에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제안드리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책 수립을 지시해 주시고 범정부 TF로 문제 해결 창구를 통합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제안합니다. 전세 사기는 단지 국토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 창구를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전수조사하고 각 피해자 유형별로 필요한 맞춤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전세 사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참사이지만 아무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구축해둔 등기 시스템, 전월세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각 피해자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긴급히 중지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가 진행돼서 그대로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체 대책이 나오기까지 경매를 긴급히 중지하도록 캠코 및 시중 모든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주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캠코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 적용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거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긴급거처의 품질을 강화하고 숫자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네 번째,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들 모두 대출 연장이 거부되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대출 연장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압류 또는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연장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에 출시되는 대안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피해자인 것이 맞다면 주택 및 보증금 가격, 자산 및 소득 요건, 건축물 이용과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지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각 지자체에서 주택 수선 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장 임대인과 관리업체의 잘못으로 집에 누수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피해주택을 강제 관리해서
당장의 주거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6째,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피해자 개인이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행법 안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피해주택 채권 매입, 임차인의 주택 우선 매수권 보장 등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7째,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임대인이 체납한 선순위 세금은 계약 당시에 절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경매 시에는 재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 변제됩니다. 선순위 세금, 지방세 등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전액이 경매 시 우선 변제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국가가 별도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공공에서 개입해 주십시오.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씨는 생전 1139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게 사실인지 정확한 내역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상속 문제 해결과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채권자인 화그 또는 국세청에서 이 상속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9째,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합니다. 전세 사기 조직은 천문학적인 보증금을 갈취해서 집을 사고 외제차를 몰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돈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같은 보증금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주시고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10번째,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추후 피해 예방 대책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세 사기 가담자만 단속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대책, 관리 감독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겨우 10가지로만 추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절망했고 연이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정부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10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하나를 딱 꼽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늘도 경매 중지한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매 중지의 주체가 그냥 캠코인지 금융기관인지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 모두 해결됐다, 여론이 잠잠해질 거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매 중지는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내쫓길 위기에 놓인, 그리고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될 부담을 잠시 늦춰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들 단체들도 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시민단체 연대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빅몬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원호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오늘은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의 사망 49일 사구제를 맞아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먼저 보낸 이웃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그 와중에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의 비보를 전해야 했을 우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 서울에서도 긴급히 추모 행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까지 국화꽃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알아보지 그랬어. 그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이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들 집 구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이분들 역시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 요즘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정도 선순위 대출은 안전한 집이에요 라는 중개사 말을 믿었습니다. 남들도 전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금 얻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출해 줄 테니 대출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역시 그렇게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계약 전 집도 방문했겠죠. 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그렇게 집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도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희생자, 두 번째 희생자도 오랫동안 공단에서 노동하면서 모았던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계약했을 때 무척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죠. 그렇게 기뻤을 그 집이, 안식처야 할 그 집이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피해자 대책위가 지금 출범하고,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 초반부터 이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정부의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그 참담한 마음, 죄송한 마음에 주거단체들을 넘어서 종교, 노동, 복지, 시민사회 단체들이 아울러 오늘 그 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대책위는 앞서 말씀하신 피해자들의 10대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또 역시 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3대 요구안 그리고 추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서 피해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입니다. 정부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깡통전세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제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라고 해서 정말 엉뚱한 거, 되지도 않을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채권들,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들을 공공이 매입해줬습니다. 금융기관 살리기 위해서 매입한 그 채권, 왜 피해자들의 채권은 매입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 공공이
그 부도임대 아파트 공공 매입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특별법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주거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 공공자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도 필요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대책위는 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꾼들에 의한 전세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만을 보더라도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87.5%입니다. 이 말은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이 90% 가깝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 회수는, 아니 앞에 선순위가 조금만 있어도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5월 전체 주택 중에 특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이미 작년 5월 100%를 넘어섰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형국입니다. 이제 이사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할 세입자들이 하반기부터 넘쳐날까봐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요구합니다. 전세가율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세가가 주택가격의 70% 이하로 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깡통전세 특별법과 지금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과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합니다. 피켓 중에도 누군가의 돈잔치, 우리들의 피눈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잔치를 본 사람은 전세 사기꾼뿐만 아니라 바로 은행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한 그 금융기관의 책임과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핵심 요구한 세 번째와 함께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 중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매 중지한다는 기사들이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캠코 관리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에 대해서도 경매 중지를 요청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다라는 속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잠깐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위안할 수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던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 그 피해상담센터를 찾아서 이제 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졌던 첫 번째 피해자는 절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들이 어떻게 실행될지 저희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생된 여성 청년에게 사회가 던진 마지막 선물, 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도요금 독촉장이었습니다. 절망에 있는 세입자에게 이 사회가 마지막으로 날린 것은 단전단수하겠다는 독촉장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분들 힘낼 수 있도록 우리 죽지 말고 싸워서 이 문제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도 힘 보태고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대책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기 화성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또 대책위에 함께 해주고 계신 빈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아니 나 지금 기자회견 중인데 지금 끊고 지금 LTE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 중계차에서도 지금 안 된대 지금 그리고 못 쏜대.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중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죽음입니다. 지난 2월 대책에서 함께 활동하던 한 사람의 동료를 떠나보내고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시 두 사람의 아까운 젊음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실을 가족에게도 차마 알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죽음은 또 다른 가족을 잃는 것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어렵게 만나 서로의 고통과 억울함을 나누고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 노력했던 이들을 우리는 끝내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지난 2월 첫 희생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침묵 추모 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더 큰 절망에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희생자의 조문까지 와서 선 지원, 후 회수까지 검토하겠다던 국토부 장관은 말은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조차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냐고. 개인의 사기 사건인데 왜 국가가 세금을 써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2번 죽이는 말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2030 세대라 사회 경험이 적어 제대로 몰라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 전세 계약을 하는데 충분히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합니다. 죄라면 오히려 집을 살 자본이 없어서 적은 소득의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줄여보자고 노력한 게 죄입니다. 바지 임대인과 건설회사, 공인중개사, 보조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짜놓은 덫을 저희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짜여진 조작으로 부풀린 시세, 임대인의 수십억대, 세금 체납 사실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누가 피해자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지하여 주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 제정에 선지원, 후매수,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냥 둬서는 절대로 해결될 리 없는 상속재산 처리와 조세채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게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 임대주택 관리와 보증보험 부실의 책임이 명백한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제5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오늘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끝장나는 길의 첫 걸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세 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18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네,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위는 제4 그리고 제5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책위는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지역별 모임,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 상담 연결, 이런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경매로 넘어가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것입니다. 자체적인 피해 실태 조사와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 그리고 시민분들께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기는지 정부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서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 글자를 크게 3번 따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세 사기 피해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정부는 보여주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울지 마십시오. 저희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럼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고 추모제 행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피해자분들은 앞쪽 단상을 보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3분의 합동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분들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 2월 말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49제를 준비하는 시간 사이에 4월 14일과 그리고 어제 연이어 2명의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분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세 분의 전세 사기 희생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희생자분들에게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고요. 좀 경건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구제 대책 마련하라. 구제 대책 마련하라. 구제 대책 마련하라. 구제 대책 마련하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강력히 처벌하라. 강력히 처벌하라. 강력히 처벌하라.